제 남편이 30대 비서와 바람나서 저를 버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그 남자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저는 김선희, 올해 60입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 박민수는 회사 비서 장유진과 불륜을 저질렀고 저와 이혼한 후 그 여자와 재혼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유진은 남편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빼돌렸고 돈이 바닥나자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더 황당한 건 저를 상간녀로 몰아 결혼전까지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재산도 잃고 젊은 아내한테도 버림받은 남편이 제게 돌아와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소.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제 마음은 너무 복잡했어요. 저를 배신한 남자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라고 합니다. 올해 60살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믿기 힘든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났답니다. 30년 전 저는 30살의 박민수를 만났어요. 그때 민수 씨는 회사원이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좀 있어서 앞날이 밝아 보였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딸이었고 민수 씨,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착하고 순박해서 좋다고 하시면서요. 결혼 후 저는 전형적인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민수 씨 출근 준비를 도왔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욱 바빴죠. 큰아들 준호, 작은딸 수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가족에게 바쳤어요. 민수 씨는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주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냈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땅 덕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소. 민수 씨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의심 없이 믿었죠. 남편을 믿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민수 씨가 53살 되던 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항상 화면을 아래로 해서 놓고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했죠.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민수 씨는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집안일이나 신경 쓰시오. 남자 일에 참견하지 말고.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어요. 어느 날 민수 씨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죠.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가 55살 되던 해 2월 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장유진이라는 이름의 30대 중반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민수 오빠 회사 비서예요. 그녀는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집에서 서류를 두고 가셔서 제가 가져다 드리러 왔어요. 그 순간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저 여자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보통 비서가 아니었거든요. 민수 오빠라는 호칭부터가 이상했죠. 여보, 그 비서 여자 누구예요? 저녁에 민수 씨에게 물었을 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직원이요. 일 잘하고 똑똑한 여직원이지. 그리고는 화제를 돌렸죠. 하지만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몇 달 후 민수 씨가 이혼을 요구했거든요. 선희 씨,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게 어떻겠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애들은 어떡하고? 제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민수 씨는 냉정했어요. 애들은 다 컸잖소. 이제 우리도 각자 인생을 살 때가 됐소.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수 씨와 장유진은 이미 2년 넘게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유진이는 계획적으로 민수 씨를 유혹했고 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민수 씨는 결국 저와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은 했지만 제가 받은 건 절반도 안 됐어요. 민수 씨가 재산을 숨기고 이전했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장유진과 혼인신고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딸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 여자 나이가 우리 오빠랑 비슷하잖아.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 아이들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특히 아들 준호는 아버지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죠.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년간 살던 집은 민수 씨와 유진이가 차지했죠.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긴 걸까? 자책하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 씨가 가끔 제게 전화를 했거든요. 선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통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30년의 세월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애들은 잘 있소? 민수 씨가 물었을 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애들은 아빠 없이도 잘 살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하는 걸까? 친구들은 제게 말했어요. 선희야, 그 인간 상대하지 마. 배신자한테 정줄 필요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약점이자 상처였죠. 한편 민수 씨와 유진이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전화할 때마다 피곤한 목소리였거든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구만.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집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조금씩 회복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수 씨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희 씨, 나 좀 만날 수 있겠소?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난 민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죠. 5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을 때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이가 이혼하겠다고 하오. 재산 분할 소송까지 걸었소.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바보였소. 유진이는 처음부터 내 돈만 노린 거였소. 재산을 자기 명의로 다 옮기더니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버리는 거요. 제 가슴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인과응보야. 당연한 결과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라해진 민수 씨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유진이는 내 땅을 자기 명의로 바꾸고 통장도 자기가 관리했소. 이제 내 손에 남은 게 별로 없소.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지금 나를 상간남이라고 하면서 선희 씨를 상간녀라고 몰고 있소.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만났다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소.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정식으로 이혼한 후에 가끔 통화만 한 거잖아요. 맞소. 하지만 유진이는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소. 선희 씨한테 미안하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이제는 저를 상간녀로 몰고 있다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너무했어요.
민수 씨, 저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어요. 이혼 후에도 당신과 깨끗하게 지냈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그렇게 모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씨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선희 씨, 내가 잘못했소. 정말 잘못했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수 씨가 또 전화했어요. 선희 씨,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바보였소. 5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했소. 유진이는 내 돈만 빼먹고 나를 하인처럼 부렸소. 매일 싸우고 욕하고 무시당했소. 민수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가서 망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요? 선희 씨, 내가 정말 잘못했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소. 유진이랑 살면서 당신 생각이 매일 났소. 민수 씨는 울먹였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민수 씨, 그게 제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친구들한테 동정받고, 밤마다 혼자 울면서 지냈어요. 알고 있소. 그래서 더 미안하오. 선희 씨,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남은 인생 잘할게요. 민수 씨가 애원했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민수 씨가 너무 밉고 다시는 보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의 세월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늙고 초라해진 민수 씨를 보니 불쌍한 마음도 들었죠. 딸 수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다시 돌아오고 싶대. 수진이는 펄쩍 뛰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인간이 엄마한테 뭘 해줬다고요? 대신하고 버린 사람이잖아요. 아들 준호는 더 강경했어요. 엄마, 아빠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엄마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아이들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면서 생각했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 씨는 계속 연락했어요. 선희 씨, 내가 재산 분할 소송 끝나면 남은 재산 다 당신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한심했지만 동시에 정말 절박해 보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제 친구 영숙이가 말했어요. 선희야, 내 인생이야. 내가 편한 대로 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그 사람이 너한테 돌아오는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과 필요 때문이야. 영숙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민수 씨는 저를 사랑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유진이한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으니까 30년 동안 자기를 돌봐준 저를 찾는 거였죠. 지금 저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민수 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까요? 머리로는 답을 알지만 가슴이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 비록 배신했지만 이제는 초라하게 돌아온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저 김선희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 앞에서 저는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